대단한 혁신이다, 아니다, 아직 인간의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챗GPT는 이미 작가로서 책도 발간을 했습니다. 재밌고 흥미로울까? 이런 데 좀 의문이 좀 되게. 이게 또 벌써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주 핫한 이슈예요. 챗 GPT 이슈인데요. 인공지능 기술 중에 대화 모델링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 중 하나인 챗 GPT에 대해서 말해보죠. 챗 GPT는 최근 몇 년간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대화 모델링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룬 기술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챗 GPT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술이 우리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방금 제 오프닝 멘트 어땠나요? 네, 뭐 조금 중원부원한 거 치고는 네, 괜찮았습니다. 네, 이 멘트 챗 GPT가 저를 위해 써준 겁니다. 챗 GPT한테 이제 저희가 오늘 두 명이 MC를 보는 구조로 이렇게 대화를 챗 GPT에 대해서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17분 분량의 그 구성안을 뽑아줬어요. 그래서 오늘 챗 GPT 부분은 챗 GPT가 뽑아준 구성안에 맞춰서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챗 GPT, 대화형 인공지능인데 이게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는데 뭔가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GPT라는 그 언어 학습을 통한 그 인공지능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 2, 3 이렇게 나왔는데 예. 이게 GPT-3에서도 GPT 3.5를 이용해서 만든 언어 예측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네네. 그 흔히 이제 말하는 LLM이라고 합니다. 이게 라지 랭귀지 모델, 네.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그 어떤 언어로 된 데이터셋을 입력을 하고 그것을 딥러닝 모델을 통해서 네. 어떤 특정한 단어를 사람이 입력을 했을 때 예. 그것을 다음에 출력될 단어를 자연스럽게 예측해서 말하게 되는 네. 그런 모델인데, 그걸 활용해서 대화할 수 있는 챗봇을 개발을 한 거죠. 데이터가 있으면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서 정리해주는 수준이었다면 챗 GPT는 대화 형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결과물을. 그 특정한 어떤 단어를 입력을 하면 그 다음에 이어질 단어들이 이렇게 숫자로 나옵니다. 네. 그런 거에 가장 최신 그다음에 버전. 최대 예.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챗GPT는 이미 작가로서 책도 발간을 했습니다. 챗GPT가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게 이틀 만에 원고를 다 썼고 일주일이 걸려서 교열 편집까지 끝낸 책인데요. 이 책은 인연, 만족, 하루, 인생, 목적의식 같은 키워드로 삶의 지평을 넓히는 45가지 방법을 소개한 책인데요. 사실 인쇄와 출판 작업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30시간 안에 끝났고요. 번역은 파파고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간이 했다면 최소 수개월에서 뭐 몇 년까지도 걸렸을 일을 일주일 만에 끝낸 건데요. 사실 한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죠? 한계를 보면 예. 일단 그 각 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상세히 잘 작성을 네. 했는데, 어쨌든 이 챕터에서 이 챕터로 넘어갈 때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이 예. 돼야 되잖아요. 연결고리가 약했군요. 네, 그런 게 좀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됐다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기자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네. 분량을 5,000자를 요구를 했는데 예. 3,000자밖에 쓰지 않는다든지, 장수를 잘 채워야 하는데. 네, 그 채우지 않는다든지, 예. 그다음에 인용이나 이런 거를 적절히 하지 못하는 네.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과연 AI가 쓴 책을 읽고 싶어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지금은 이게 핫한 이슈고 새롭게 나온 이슈니까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한 책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 이 AI가 직접 만든 책에 대해서 선배는 좀 읽어보고 싶으신가요? 저 읽어보고 싶기는 한데 약간 예. 읽었을 때 이게 약간 내용이 좀 뻔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팩트체크하는 기능이 약간 약하죠. 좀 부족하다라는 예. 평가가 있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명인들 말을 적절히 인용하지 못했다는 네. 것도, 이 모델 자체는 유명인의 말을 이 사람이 이 말을 했어 이렇게 인용하기보다는 네. 최초에는 그냥 그 문장을 문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 인용이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좀 알맹이가 조금 부족하고 네. 좀 뻔한 말을 자꾸 늘어놓는 이런 경향도 좀 네.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재밌고 흥미로울까? 그쵸. 이런 데 좀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읽을 가치가 있는 글을 사람들은 계속 읽고 싶어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벌써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부정행위에 사용돼서 논란이었는데요. 이제 동아일보 단독 기사였어요. 국내 국제학교 학생들 챗 GPT로 과제 대필, 전원 빵점,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 영문으로 이제 에세이를 예. 작성하는 과제를 국제학교에서. 냈는데, 네. 근데 이제 챗GPT를 사용해서 과제를 한 사실을 적발을 해서 예. 그 전원 0점 처리를 했다, 이런 기사인데요. 한 국제학교네요. 국제학교에서 네, 맞아요. 있었던 일이고, 수도권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네, 있었던 그래서 그 일인데. 학교가
앞으로는 이제 챗GPT 사용 여부를 활용할 수 있게 GPT 제로라는 프로그램으로 점검을 네. 하겠다. 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도 AI가 이 정도까지 수준은 아니었는데 그 학생들을 도와주는 AI 같은 그런 사이트가 있긴 했어요. 네. 저는 이제 이과였으니까 수학 문제 그 수식을 넣으면 풀이를 주고 돈을 더 내면 풀이 과정을 보여주는 AI가 있어서 이제 답 체킹하는데 많이 사용을 했는데 학생들이 이거를 활용하는 거를 막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동아일보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죠. 학교 과제에 챗GPT 활용을 허용해야 되냐 이런 네.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무분별한 표절이 우려되니 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63% 6,033명이 그 의견을 제시를 하셨고 반대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면 허용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33%로 예. 조금 적은 편이었네요. 이게 뭐 대단한 혁신이다, 아니다, 아직 인간의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선배는 챗 GPT랑 대화를 좀 해보셨나요?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기 전에 처음에 이제 이게 나왔다고 했을 때 너무 네. 재밌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해봤는데 예. 아주 생각보다 재미있는 답변을 해줄 때도 있고 예. 근데 동시에 조금 이게 좀 별로 재미없는데? 이런 답변을 네. 할 때도 있더라고요. 테드장이라고 IT 쪽 유명인이 뉴요커에 기고한 글에 사실 네. 나온 내용인데 챗GPT한테 5자릿수 이상의 사칭 연산을 제안하면 얘가 제대로 계산을 못한다. 네. 그런 한계를 좀 지적한 글이 있는데 분명히 되게 새롭고 무궁무진한 분야이긴 하지만 아직도 인간의 손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많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 꾸준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